매년 2월 8일마다 위아 정규직들은 특근 처리를 해가며 노조 창립 기념일을 챙겨 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품사 비주에 그리고 사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리고 알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당연히 받아야 할 똑같은 특근 권리를 받지 못하고 평균 임금을 받아가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린 일요일만 유급휴일이 들어가는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변경하자는 건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당연한 권리일 것입니다. 진성과 조언은 취업규칙상에 창립기념일에 유급휴일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그 누구 하나 알지 못하였고 그 업체 사장마저 지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작은 것부터 뿌리를 뽑고 우리가 정당하게 받아가야 할 임금과 노동의 조건들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몸이 아파서 일하다 다쳐서 힘들지만 당당하게 요구하고 병가휴직을 쓰지도 못한 우리 수많은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우리 단협안에 요구하고 있듯이 병가휴직 시에 60%의 임금을 받아가며 몸조리를 할 수 있고 더 나은 노동 환경을 위해 자신의 몸을 추스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병가휴직 시 위아 사내하청 모든 노동자들에게 60%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안에 명시해 나왔습니다. 하지만 교섭 중 우리의 요구안을 검토 중이라는 사장단들은 이런 작은 것 하나 아직도 알고 있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단협안에 무엇을 적어놨는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지금 이 앞에 단 한 분의 사장님 혼자 나와 계시지만 분명 모르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조사 시 조합에서 한 명을 추천하여 그 경조사를 당한 조합원을 위해 3일 동안 일을 해줄 수 있는 조합원을 한 명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 회사에서는 이걸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시간을 버틸 것입니다. 최근에 교섭을 진행하면서 많이 느낀 건 사장단들은 교섭 요구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걸 정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냥 본인들이 원하는 시간 끌기, 본인들이 원하는 나무르기식 그런 협의안만 갖다가 우리에게 던지는 아니란 생각밖에 우리는 볼 수 없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그리고 수요일 그리고 목요일 세 차례에 걸쳐 교섭이 있습니다. 당당하게 나오셔서 회사가 어느 정도 선을 들어줄 수 있는지, 그리고 현대위아가 뒤에서 어떻게 지시를 했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노동조합도 어느 정도 수긍을 하고 서로 맞춰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홍보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면에 아직까지도 모르고 있던 지게차의 낙후된 노동 환경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분명 현대위아사 설비팀 그리고 생기팀 모두들 그 낙후된 시설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그 누구 하나 나서서 바꾸려고 하는 사람도 없었고 나몰라라는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합이 생겨서 모든 걸 다 바꾸고 지게차도 정당한 노동자로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지게차 근무하고 계시는 이미갑 동지의 불편한 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BJ 하역 지게차 담당을 맡고 있는 이미갑이라고 합니다. 현재 저희 지게차들 중에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 문제 하나하나가 전부 다 고쳐지는 게 하나도 없고 왜 이렇게 우리가 힘들게 일을 하고 그래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하역 지게차는 물론 지금 저희가 중량짐을 하역을 하고 있는데 이 하역하는 짐들이 다 제가 지금 몰고 있는 3톤이라는 지게차가
감당을 해내지 못하고 하역을 할 때마다 뒷바퀴가 들리고 뒷동이 들리고 앞으로 쏠리며 무게중심조차도 제대로 잡히지 않는데, 이 문제점을 저는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말을 했고 교체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하나 되는 거 없고, 기다려라 쉽게 되는 게 아니다, 그런 말만 반복하시고, 그리고 하역장, 엔진 하역장과 저희 부품 하역장은 바닥이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눈이나 비가 오면 브레이크조차 들지도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는데 왜 그 흔한 배수로조차도 없고, 비가 오면은 비가 밖으로 안 새나가고 왜 공장 안으로 들어오는지 저는 그 이유조차도 모르겠습니다. 왜 설계를 그렇게 했으며 우리가 왜 그런 곳에서 그렇게 위험을 감수하면서 일을 하는지, 왜 전혀 고쳐주지를 않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엔진방에 한 대의 파레트 적재기가 있는데 이 적재기 또한 지 할 일을 다 못합니다. 같은 파레트를 뭉쳐서 이렇게 나오게 하는 원리인데도 그것조차도 흘려보내버리고 다 우리가 다 감수해야 되고, 그 한 대조차도 일을 못하는데, 이거는 한 대뿐만이 아니라 두 대로 늘려서 파레트 적재기 또한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PU 지게차 또한 굉장히 협소합니다. 공간이 협소하고 비가 올 때는 차를 공장 안으로 넣어서 하역을 하라고 하는데 그것 또한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토어모터나 자재 관리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일을 하라고 차를 공장 안으로 넣으라고 하는 건지, 그리고 차가 지금 디젤 차 중에 세대가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고쳐달라, 시동이 꺼진다, 위험하다, 상당히 위험하다, 이거 이렇게 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한 지 몇 달이 지나서야 이제야 겨우 이슈 하나를 고쳐주시고, 그것도 이제 잘 되지, 그 물으러 다니시는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몇 달 동안 시동이 꺼지고 작업 도중에 차가 시동이 꺼집니다. 굉장히 위험한데 우리가 왜 그렇게 위험한 곳에, 저희는 분명히 문제점을 밝혔고 이게 고쳐지길 바라고 했습니다만 몇 달이 지나서야 이제야 그거 하나 고쳐주시고, 그 야적장은 솔직히 한 명으로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저희도 하역장과 휠 하역장과 그분들이 나와서 도와준다고 하지만은 그걸로는 택도 없는 작업 환경입니다. 야간 시에는 앞도 잘 안 보입니다. 앞이 잘 안 보입니다. 작업하는데 팔레트를 2단을 맞춰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보인단 말입니다. 이거는 이 공장이 세워지고 저희가 SL을 먼저 생산을 하면서 먼저 왔던 팀들이 2년 전에 말씀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전혀 고쳐지지 않고 그냥 우리가 알아서 그냥 문제없이 하겠지, 그러기만 바라고 있는 것인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우리가 그런 환경에서만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건지 정말 답답합니다. 그리고 야적장 공장 바깥 외부에 가 있는데요, 여기가 먼지, 타이어 가루 이런 게 너무 심한데 저희가 분명히 아스팔트로 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경사로가 그냥 팔레트를 놔두면 그냥 굴러갑니다. 뭐하러 이렇게 경사를 치게 하고 그랬는가. 경사로가 너무 심합니다. 팔레트를 그냥 놔두는데 그게 그냥 굴러가야 되겠습니까? 그거를 사람들이 뛰어가서 잡고 또 저희가 그걸 본이라고 또 위험에 노출이 됩니다. 그런 거를 왜 우리가 다 감수를 해야 되는지
이제는 정말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